안녕하십니까, 공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 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을 강의하는 권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10여 년간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수업을 잘 들으시고 수업에서 모자란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를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에서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 내용 중심으로 설계 개론을 강의합니다. 15주차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동영상과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주차에는 설계 개론에 대한 일반적인 수업 진행, 교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2주차에는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매 회차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주차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가 2문제, 옥외가 3문제 정도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주차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통도 작성이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중요하므로 실습 과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만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주차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4주차, 5주차를 묶어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분량이 많습니다. 6주차에는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와 미분무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무. 그래서 물분무 설비에는 5.6%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7주에는 포소화설비,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설비로 판단이 되며 출제 기준은 2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9주차에는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의 기준 2문제 기준 정도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주차에는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소화설비 등의 화재 기준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주차에 분말 소화설비가 약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 빈도가 되겠습니다. 12주차 피난기구
대해서 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3주차에는 소화활동설비의 화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활동설비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주차는 소화용수설비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정리되는 부분으로 한 문제 정도의 문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분말 소요 설비 중심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포, 이산화, 분말만 가지고도 2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내용을 익힘으로써 우리는 이해와 적용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로 나누는데요. 경보설비는 전기 쪽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등은 기계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교재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필기, 도서출판 성안당의 공하성 교수님이 쓴 교재로 파트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되겠습니다. 챕터 1번 소화설비, 챕터 2 피난구조설비, 챕터 3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CBT 문제 중심으로 10년간의 문제를 내용에 맞게 문제를 배치했습니다. 해마다 3회에서 2회 정도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마다 올해도 3회 정도 시험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동상을 찍는 당시에는 약 17회 정도의 문제, 16에서 17회 정도의 문제, 즉 340문제 정도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아래쪽은 보완을 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고 올해 23년도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20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서 별도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기계에 포함되는
설비 종류로는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나누고, 소화설비는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를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소화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는 소화기,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화설비는 크게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소화설비, 미분무 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설비, 분말설비, 할로겐 및 불활성 기체 소화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화설비. 물분무 등 소화설비는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할로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소화설비로 구성이 됩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 피난교, 공기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피난기구는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교, 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내림식 사다리. 요게 피난구조 기구입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누고,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걸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불이 나면 피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게 쓰는 것이 피난기구이고, 불이 나서 인명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불을 끌 때 소방관이 입는 것으로 보면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이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화복에는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명구조기구입니다. 다음 중 인명구조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완강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내용에서 가장 크게는 여러분이 기구의 종류를 알아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와 소화용수설비 2가지로 나누고, 소화활동설비는 비상콘센터, 무선통신, 재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소방지설비로 나누는데,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은 전기 부분이고, 재연, 살수, 연결 성수관, 연소 방지 설비는 기계 설비로 기계 분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화용수는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용수는 우리가 소화설비에서 본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포소화설비 등에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물탱크를 소화수조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법규에 따라서 방수량, 방수압, 시간에 따라서 동시 사용 개수에 따라서 소화수조의 크기가 정리됩니다. 크기가 정의됩니다. 소화설비는 불이 나면 끄는 설비. 소화설비는 뭐하는 설비다? 불이 나면 끄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대피하는 설비는 불이 나면 요 구조자가 사용하는 기구들이고, 인명구조기구는 소방관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활동설비는 소방관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살수나 연결성수관이나 영소방지설비 등은 불을 끄는 것보다는 소방관들이 와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소화용설비는 소화용수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이 동영상을, 모든 동영상 앞에 넣어드리는 것은 소방기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외워놓으시라고 본 장을 녹화하고 매 동영상마다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스프링클러 헤더의 배치는 헤더의 배치 기준 NFPC의 몇 번? 103번 기준. NFPC의 103번 기준. 스프링클러 배치 기준은 무대 특수 가연물 몇 미터? 책에 줄치면서 외워야 돼. 줄치면서. 내부하 구조는 몇 미터? 2.1m. 미안해. 기타 구조는 2.1m. 내부하 구조는 2.3m. 보통 다 2.3m로 한다 그랬습니다. 스프링클러는 특수하지 않으면 2.3m를 수평거리로 잡아서 하면 된다. 몇 가지 참고 2.5m. 공동주택은 3.2m로 정리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 반자, 반자 사이, 덕트, 기타 유사한 부분에는 얼마의 폭 1.2m를 초과해서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설치할 수 있다. 설치해야 된다. 1.2m에서 설치해야 되고, 9m 이하인 실내에서는 척벽에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대에는 무선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개방형. 무대부는 일제 살수식으로 한다 그랬죠? 개방형으로 한다 그랬다, 지난주에. 그리고 헤드 배치 정방향과 장방향이 있는데, R이 뭐예요? 지름이죠, 지름. EI 아래 코사인 몇 도? 45도. 코사인 45도. ER 코사인 45도. 그래서 거리가, 요 거리 있죠? 요 거리가 일반 교실이면 몇 미터? 2.3m. 2.3m 간격으로 딱 사각형을 박아주라는 이야기예요.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됐나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 방호 지름은 2.3m로 설치했을 경우
제외 헤더가 담당하는 요 방호 면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맞죠? 요 방호 면적은 얼마? 몇 번이에요? 네. 10.58 스퀘어미터. 이건 외워야 된다. 2.3일 때, 2.3이 내화 구조일 때, 우리 학교일 때, 한 개당 몇 스퀘어미터 담당한다고요? 10.59, 10.58인가요? 10.58. 얼마? 10.58. 말로 외워야 돼, 말로. 13번. 스프링클러의 화재 안전 기준에 따라 극장에 설치된 무대부 그랬더니 아까 얼마? 1.7m. 맞죠? 그래서 스프링클러까지 수평 거리는 몇 미터? 1.7m. 일반 내화 구조는 몇 미터? 1.3m. 이거 두 개는 꼭 외워 놓으셔야 됩니다. 창고는 2.5m.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외워주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자, 직사각형 장방향일 때 S는 어떻게 한다? 면적 구하는 거. 아까 10.23일 때, 2.3m일 때 한 개 방호 면적이 얼마라고? 10.58. 요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겁니다. 루트 AR 자성 마이너스 L의 자성. 됐죠? 요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다. 지그 제거형은 나란히 꼴은 각도 몇 도? 30도. 몇 도? ER 코사인 30도죠? 요거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볼게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무대부는 몇 미터? 기타는 2.1, 내화 구조는? 상고는? 네. 이렇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헤드 설치 기준에서 부착 거리는, 스프링 헤드와 부착 면과의 거리는 몇 미터? 30cm 이하. 배관 등기구로부터는 몇 D? 3D. 몇 D? 네. 장애물 폭의 몇 배? 3배. 100mm 배관이 지나간다. 그 옆에 스프링클러 헤더가 있다. 얼마 띄워야 된다? 300mm 띄워야 된다. 이상을 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300mm 이하로 띄우면 물이 반사하다가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죠? 예. 그 다음에 살수가 방해되지 않도록 반경 얼마? 60cm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게 무슨 지붕이라 그랬죠? 박공지붕. 무슨 지붕? 박공지붕일 때 이 거리가 얼마 떨어져야 된다? 60cm. 몇 cm? 천장으로부터는 몇 cm? 60cm. 맞죠? 네. 벽과 헤드는 몇 cm? 10cm 이상. 벽과 헤드는 10cm 이상 띄워서 설치해야 됩니다. 자, 주목. 천장으로부터 헤드가 밑으로 떨어지는 거리 30m, 30cm. 예. 양쪽 측벽, 박공에서 측벽에서 떨어지는 거리 60cm. 벽하고 떨어져 있으면 몇 cm? 10cm. 덕트나 배관이 지나가면 몇 배? 3배. 헤드 설치하는 거리입니다. 문제.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경우 살수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몇 cm 이내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가? 몇 cm? 60cm. 몇 cm? 천장으로부터는 30cm. 오케이? 벽으로부터는 10cm. 옆에 덕트가 지나간다. 1m 덕트가 지나면 얼마 띄워야 돼? 3m 띄워야 되는데 3m가 띄워져 안 띄워져? 2.3m 이상 띄우면 안 되죠? 그럼 2.3m를 띄워야지. 이해가나요? 자, 70번 문제.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중 틀린 것은 살수가 변경되지 않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부터 반경 얼마 이상의 공간 맞나요? 네.
부착면까지 거리는 몇 센티미터? 30 맞나요? 네. 척벽형 스프링 헤드의 경우 벽면에 일별로 설치하는 경우는 몇 미터 이내? 맞나요? 상부에 설치된 방투수에 따라 감열부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헤드에는 방투수를 차단할 수 있도록 차폐판을 설치할 것. 얘는 맞죠? 답은 몇 미터? 척벽형은 얼마? 센치 이상이었잖아요. 답 몇 번? 3번. 반사판이 부착면과 평행하게 설치해야 되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급에는 상하 좌우 몇 미터 간격? 2.5m 간격 이하인 경우에는 헤드를 설치하되 계급 측면으로부터는 몇 센치? 15cm. 열린 부분이 있으면 몇 미터? 몇 센치 이하? 15cm 이하로 설치해줘야 물이 튀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됐죠? 천장 기울이기 얼마? 천장 기울이기 얼마? 10분의 1. 최상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반사판을 뭐로 해야 된다? 수평으로 설치하고 상호간의 거리는 얼마? 2분의 1 이하. 최소 몇 미터? 1미터 이상으로 설치해야 되고요. 요 박공 지붕일 때 스프링쿨러 가장 가까운 거리가 몇 미터 이상? 1미터 이상이어야 된다고. 요 이야기하고 있는 거, 요 그림의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일반일 때 얘가 내화 구조면 스프링쿨러 헤더 거리가 얼마여야 돼? 2.3m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 때는 상호 거리 얼마? 2.3m니까 한 개 1.15m 띄워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붙여야 될 때는 1m 이상은 유지해줘라. 헤드는 최상부하는 몇 cm? 90cm. 벽면하고는 아까 몇 cm였죠? 지붕면하고는 30cm. 30cm. 기억해야 돼. 한 개 넘어가서 한 개 기억 못하면 아무것도 쓸 게 없어요. 습식 스프링쿨러 또는 보합식 스프링쿨러 외에 설비에는 무슨 스프링쿨러 헤드? 상향식 스프링쿨러. 습식 말고는 다 뭘 쓴다? 상향식 헤드를 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크식 창고 아까 몇 미터 했죠? 2.5m. 레크식 창고 나오면 몇 미터? 2.5m 이하로 설치를 해줘야 된다. 무대부는 아까 몇 미터 했죠? 1.7. 기타는 2.1. 내화구조는 레커는 2.5. 공동주택 아파트는 3.2.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스프링쿨러가 설치되어 있다. 한 개의 거리가 얼마다? 3.2m를 안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다 2.3으로 했으면 좋겠구만. 소방이 그렇게 만만하게 만들어 놓지 않아서 어려운 겁니다. 제외 장소 8가지 있죠. 일단 스프링쿨러는 뭐가 나오는 거죠? 물이 나와서 피해가 되거나 물이 나와서 감전이 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없다? 없는데 봐준다라고 제외라고 써준단 말이에요. 이거. 자 그러면 계단실에 설치할 필요 있어 없어요? 수영장에는 물이 있잖아. 그죠? 네. 통신, 전자, 발전, 변전, 변압기는 뭐예요? 전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설치 면제. 병원, 수술, 응급실. 수술하다가 물 터지면 사람 죽는 거죠. 사람 골라면 사람 죽습니다. 그래서 물 설치하지 말라는 거고요. 불연제로로 되어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2m 미만, 2m 이상일 때는 가연물이 없어야 될 때. 천장 위일 때, 천장 위 반자가 불연제로 되어 있고 천장과 거리가 얼마일 때? 0.5m 이하일 때. 한쪽이 불연재료일 때는 얼마? 1m. 두 개 다 불연재료면 얼마?
0.5. 한쪽만 불연제로면 1m. 현관 로비 등으로서 몇 미터? 현관 로비가 20m 있는 거 봤나요? 있죠. 롯데월드나 들어가면, 호텔에 들어가면 쭉 열어놓은 거 있죠, 중정. 그런 경우는 스프링클러 설치해라, 안 해라? 필요 없다. 자, 밑에 스프링클러 헤더 설치 장소 5가지 보이나요? 3개 보이죠? 시작! 복도, 슈퍼마켓, 소매시장, 위험물, 스프링클러 헤더 장치. 요새 소매시장이 어딘가요? 재래시장이죠, 재래시장. 하도 불이 많이 나니까 스프링클러 설치하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 다음 중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는 곳은 발전실, 수술실, 기계실, 보일러실. 어디에는 꼭 설치해야 되나요? 보일러실. 75번 문제. 스프링클러의 설비의 화재 안전기준상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안 할 수 있는 기준. 자, 계단, 경사로, 목욕탕, 화장실. 뭐 있는데요? 물 있는 데죠? 계단은 물이 있으면 돼, 안 돼? 계단이 뭐 하는데요? 불 나면 도망가는 통로인데 거기 물 떨어지면 넘어져서 죽죠? 네, 그러니까 설치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통신, 전자, 뭐요? 전기시설이죠. 천장과 반자 한쪽이 불연제로면 몇 미터? 1m였어요, 1m. 답은 3번이네, 그죠? 천장 반자가 불연제로 되어 있으면 얼마? 둘 사이의 거리가 이거 0.5m인데? 천장 반자가 불연되면 0.5m. 맞잖아요? 1.5m가 아닌데? 아, 미안합니다. 불연제로이고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이럴 때 이거 3번은 맞는 답이죠? 3번이 맞는 답이고 4번이 요 불연제로 이외의 것일 때는 몇 미터? 1m 미만인 경우. 맞나요? 불연제로 이외의 것으로 되어 있을 때는 2m, 2m. 맞잖아. 자, 그 다음에 내가 헷갈렸나? 다시 내가 틀렸나요? 이거 두 개는 맞고 천장 반자 한쪽이 불연제로로 되어 있을 때는 한쪽이 불연제로로 되어 있으면 1m 미만인데? 맞죠? 어? 양쪽이 불연제로로 되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양쪽이 불연제로일 때 2m 맞잖아. 요거는 몇 미터예요, 이거? 0.5m죠, 0.5m. 내가 맞지? 4번이 정답 맞잖아. 내가 헷갈리나? 11번. 내가 좀 헷갈려서 여러분 확실하게 해줘야 돼. 문제 좀 읽어줄래요? 잘 안 보여. 시작. 특정한 뭐요? 제외 조건에 해당되는 상식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데 이 중 특정한 제외 조건으로 해당되지 않는 것은 와, 딱 어렵다.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장소가 동파 우려가 있는 곳에는 스프링클러 헤드 해야 돼, 안 해야 돼? 얼마 안 됩니다. 스프링클러 헤드는 습식인 경우에는 냉동실, 영하 이하로 떨어지면 스프링클러 헤드 면제 장소입니다. 아시겠죠? 네. 두 번째, 프레싱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장치. 인 경우 맞고요. 드라이 펜던트 스프링클러를 사용하는 경우,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답은 플래시형 같은데, 그죠? 맞죠? 71번의 답 2번 맞나요? 플래싱 헤드 설치할 경우에는 제외 조건이 아닙니다. 얼거나 드라이 펜던트거나 개방일 때는
제외 조건이 들어갑니다. 됐나요? 문제 통째로 외워야 돼. 방법이 없어. 65번 문제 좀 읽어줄래요? 시작.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는 몇 미터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됩니까? 몇 미터? 2.5요? 2미터요? 2.5미터입니까? 예, 2.5미터 연소할 우려가 있는 스프링클러 헤드는 2.5미터의 간격으로 헤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와, 딱 글씨 안 보니까. 자, 스프링클러 헤드 제외 장소 내가 아까 했던 거고 문제에 필요해서 문제를 그냥 둔 거예요. 스프링클러 헤드 설비를 설치해야 될 특정 소각물에 있어서 헤드를 설치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천정 반자가 불연제 이외의 것으로 되어 있을 때는 거리가 얼마? 불연제 위의 것은 0.5m였죠. 1번이 답이네, 그죠? 2번, 천정과 양쪽이 불연제로 되어 있으면 몇 미터? 2m. 맞죠? 여기 있잖아, 2m. 어디 갔어? 이거잖아, 이거. 불연제이고. 3번.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제일 때는 몇 미터? 1m. 현관 로비 등으로 바닥 높이가 몇 미터? 이걸 아까 뭐라 그랬죠? (63빌딩이나) (123빌딩) 호텔 로비 등은 몇 미터? 20m 이상이 걸리면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안 한다고 그랬죠? 네. 형식성에는 문제는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헤더 성식성 및 제품 검사 기준. 몇 킬로? 헤더 중량이 몇 킬로를 더한다? 15킬로. 그래서 몇 뉴턴? 0.15 뉴턴. 몇 뉴턴? 0.15 뉴턴. 변형량이 몇 프로? 50%. 강도는 몇 배? 13배. 몇 배? 13배. 며칠간? 10일간. 강도는 설계 하중에 몇 배인 하중? 2배를 해도 부서지지 않아야 되고, 진동시험은 5mm로 25Hz로 가한 다음에 3시간 25kg 압력을 몇 분간 5분간 가압하는 경우에 물이 새지 않아야 된다. 수격시험 35kg에서 350가리 압력을 변동해서 4,000에 5분간 가압해야 된다. 외워지나요? 나도 안 외워지더라고 이거는. 근데 다행히 여기는 중요하지 않아서 문제가 나오진 않은데 형식성 및 제품 검사 기준에서 우리 기사 시험에는 많이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근데 기구사 시험에는 이걸 글씨로 써야 돼, 이거. 강도 시험은 0.15 뉴턴, 이거 글씨로 써야 돼. 그러니까 소방주차들이 대단한 거죠. 표준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강도 특성에 대한 분류 및 조기 반응에 대한 스프링클러의 반응 시간의 기준은 이건 외우세요. 얼마? 50m per second인가요? 예, 2분의 1성. 이거 외우셔야 돼. 이거는 책에서도 못 찾아내요. 내용이 없더라고. 얼마? 조기 변형 나오면 50m 세커 2분의 1성. 써놓으세요. 됐나요? 쓰셨어요? 습식 스프링클러 작동 원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습식은 습식 유수 검지 장치, 즉 알람 밸브의 1차 측 및 2차 측에 모두 가압수가 차 있습니다. 화재 시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되면 헤드에서 물이 나오는 동시에 알람 밸브 2차 측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집니다. 1차 측 가압수의 압력에 의해 알람 밸브의 클램퍼가 개방되며 클램퍼가 개방되면 열리는 작은 통로를 통해 물이 들어가서 압력 스위치의 접점을 붙이게 됩니다.
압력 스위치에서 발생된 전기적 신호가 제어반, 즉 수신기로 전달되어 화재 표시 등, 밸브 개방 표시 등이 점등되며 사이렌이 울리게 됩니다. 이때 배관 내의 압력이 낮아져서 펌프가 자동으로 기동하게 되어 개방된 헤드로 계속해서 물이 나오게 됩니다. 습식은 화재 시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겨울철 동결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더 중에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명하려고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동길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습식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는 폐쇄형과 크게 개방형으로 나누고, 폐쇄형은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으로 나누고, 개방형은 무슨 식? 일제사수식으로 나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놨네요. 습식은 가압수로 하는 것이고, 다 가압수로 1차측을 가압하고 있죠. 물로 가압하고 있다가 2차측에 물이 들었냐? 습식. 공기가 들었냐? 건식. 대기압이 들었느냐? 준비작동식. 진공을 걸었냐? 부압식. 그냥 열어놨냐? 일제사수식. 밸브는 습식은 알람 밸브, 건식은 건식 밸브, 준비작동식은 준비작동 밸브, 부압도 준비작동 밸브. 이 준비작동 밸브를 영어로 뭐라고 한다? 프리액션 밸브라고 한다. 무슨 밸브라고 한다? 프리액션 밸브라고 한다. 그리고 일제사수식은 일제개방 밸브라고 되어 있다. 습건 준비식 부압식은 폐쇄형 헤드, 일제사수식은 개방형 헤드입니다. 자, 습식 스프링쿨러 설비에서 세개 그림 보이죠? 보이나요? 네. 요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그렸던 대로 그 옆에다 작게 한번 그려봐 주시기 바랍니다.